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를 30년 동안 해온 영어장인 잭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영어를 해온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 사람들은 사실상 영어에 대해서 다들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많이들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시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3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는 사실상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했던 주요 방법이 대부분 단어를 많이 외우고 문법을 많이 공부하고 말을 좀씩 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 같은 거를 막 씹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도 많이 다니고 어학연수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접근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공유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영어를 어느 수준까지 하고 싶은지를 상상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교관이 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이 되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말하면서 외국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또 때로는 외국 사람들과 argue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상했던 그 모습이 저한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제가 영어를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지금의 영어 수준까지 오게 됐던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 여러분이 어느 수준까지 영어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상상하라 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토익 점수 900점 맞으면 만족해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토익 점수 900점 맞는 거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상상하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해외 나가서 그냥 여행 영어로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신 분들은 그런 모습을 또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외 나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시간을 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영어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을 갖게 되었고, 또 회사원을 택하게 되었고, 회사가 글로벌 회사가 되어서 그 회사에서 임원직도 수행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영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순수하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원하시는 만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실지, 어느 정도 집중을 하실지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나의 모습을 그리셨으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듣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린이 동영상이라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하나를 고르신 다음에 그거를 한 3개월, 6개월 정도를 꾸준히 계속 듣는 겁니다. 다 내용을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첫 번째 듣는 거의 목적은 영어의 액센트라든지 우리가 음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음가에 친숙해지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음가가 친숙해지지 않으면 되게 처음에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모습을 이제 친숙한 언어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가에 맞춰서 여러분이 계속 그 일종의 영어는 약간 리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린이 동영상,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미국 드라마라든지 영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좋다 그러면 그런 것들 고르신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거를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한 3개월,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듣다 보시면 그게 어느 순간 내 귀에 계속 자동으로 들릴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때는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음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절반의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음가에 노출이 되시면, 두 번째로는 받아 적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영어에 노출을 시켜봤는데요. 3년 정도 이상 노출이 된 이후에 아기가 이제 유치원에 가서 그 영어로 받아 적는
적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 적는다는 얘기는 내가 듣지 못하면 그거를 받아 적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받아 적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 적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받아 적어서 실질적으로 영어의 음가 그리고 영어의 스펠링 그런 것들과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 적었던 거를 비교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차이를 계속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두 번째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받아 적게 되었으면 100%다 받아 적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스피킹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받아 적은 부분을 가지고 원어민의 속도, 원어민의 발음에 맞춰서 하나 둘씩 따라해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의 그 구강 구조, 한국어만 써왔기 때문에 한국어의 구강 구조와 영어를 쓰는 구강 구조, 혀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연습을 하다 보면 나의 구강 구조가 영어 할 때는 이렇게 변하고 한국말 할 때는 이렇게 변하고 두 개를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영어를 할 때는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그게 받아 적기 이후에 말하는 영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까지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원어민을 만나서 나가 배운 부분들을 써먹는 영역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하든 혹은 외국 친구들을 사귀든 해서 내가 지금까지 1년 정도 배웠던 한 6개월 동안 배웠던 이런 부분들을 써먹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사이클, 첫 번째 상상하라, 두 번째 상상하고 계속 들어보고, 세 번째 받아 적어보고, 네 번째 내가 말해보고, 그리고 외국인을 만나서 계속 적용하는 이런 사이클로 계속 나의 실력을 향상하는 계단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높이뛰기처럼 한 방에 도움받게 해가지고 훌쩍 뛰어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언어라는 거는 계단식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중간에 힘들면 살짝 쉬었다가 다시 4층, 5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띄기 때문에 좀 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도 이런 전체적으로 언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좀 더 지치지 않고 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어를 30년 동안 해온 영어장인 잭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